유등천이라고 하는 하천 안내판이 보입니다. 우리가 유등천은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드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래를 갖고 있는데요. 태평동에 벌말이라는 마을이 있었고요. 가장동에는 들말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벌말과 들말 사이를 흐른다 해서 벌들레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 벌들레가 버드네가 됐다는 그런 두 가지 유래가 있는 하천입니다. 예전의 기록에 보면 창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또 유포천, 또 우리가 흔히 그냥 유천내가 이렇게 부르죠. 쑥이 주변에 많다고 해서 우리말로 쑥내, 그리고 한자로 애천이라고 불렸던 하천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니까 국가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전에는 금광, 갑천, 유등천, 대전천까지 마침 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전에는 4개의 국가하천이 있고요. 하천은 지방하천, 또 소하천까지 있습니다. 대전에 무려 지방하천 26개, 그리고 소하천 87곳까지 합쳐서 모두 116개의 하천이 있는, 한마디로 하천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유등천의 진맛을 보시러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걸어왔는데요. 바로 이곳이 구만리에서부터 우리 중구의 침산동 노점골까지 가는 그 구간입니다.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새소리를 들었을 텐데 가장 걷기에 좋은 유등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주변에 돌들이 이렇게 쭉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특히 저쪽에 있는 저 바위는 수달의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 아이와 한 4년 전에 바로 수달을 직접 새벽에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유등천에서 한 20년 전부터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점거리라는 마을은 예전에 녹그릇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노점거리라는 동네고요. 아무래도 녹그릇이 가격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방아미 마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노점골에는 굉장히 좋은 상여가 있었대요. 그 상여를 방아미 마을 사람들이 자주 빌리러 왔다 이러면서 우리가 더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빗대에서 하신 적이 있고요. 직접 수달을 발견했던 스토리 중에 해가 질 때 보면은 수달이 바위 위에 머리를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놈아 하고 이렇게 욕을 하면 수달이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서 자기를 계속 쳐다봤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고 예전부터 수달 많이 있었지, 그리고 수달 그놈이 말이야 신초월규명하지, 한 하루에도 한 100리씩 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지금 보이는 저 느티나무는 우리 유등천 바로 주변에 가장 멋진 자태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느티나무입니다. 늘 티를 낸다고 해서 느티나무라고 한다는데 어때요? 그 티가 굉장히 이쁘죠. 우리가 흔히 수영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수련교 밑에 유등천의 느티나무는 특히 수영이 이 하천의 경관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는 대표적인 대전의 느티나무입니다. 바로 옆에 간판이 하나, 안내판이 있는데요. 감돌고기라는, 우리 대전에 2014년부터 대전의 환경 깃대종이라고 우리 대전 뭐 개족산, 식장산, 또 대전 주변의 산 전체에 관찰이 되고 있는 하늘다람쥐라고 하는 종이 있고요. 그리고 민물고기 중에는 감돌고기, 그리고 장태산에서 첫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는 이끼두릉령, 이렇게 3개의 야생동물을 우리 대전의 깃대종이라고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감돌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고요. 꺽지라고 하는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꺽지 아래 바로 옆에 탕날을 하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정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고유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민물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민물고기가 굉장히 아름답죠. 바로 저 느티나무와 감돌고기가 어우러져 있는 바로 이곳 유등천. 이곳에서 새벽에 또 뭐 낮에도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잠시 휴식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새벽 여행으로 왔을 때는 이곳에서 주로 새벽국수를 먹고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 간식을 먹는 장소로 활용되는
유등천의 느티나무입니다. 단재 선생님의 생가지는 1991년 7월 대전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생가지가 대전시 문화재가 될 때까지 사실 대전 시민들은 단재 선생님이 대전 출신의 인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주 상당구 낭성면 고두미 마을에 선생의 사당과 묘, 단재 기념관이 있어 청주 출신의 인물로만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단재 선생과 같이 수학했던 권선우 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21일자 대전일보에 기사가 나왔고요. 대전의 향토사 모임인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에서 1988년 마늘밭이었던 생가를 다시 고증하고 이후 생가터에 표지석을 세운 것이 계기가 되어 대전 출신의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가지 복원에는 안동권 시 사포공파 종중 땅이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이호 여사의 아들 사포공 6세손 권용민 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전시가 추진한 단재 성역화 사업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종중에서 부지를 기증받아 친척들의 고증을 거쳐서 현재의 생가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상이 1996년에 건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대전에서의 단재 선생님에 대한 선행활동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과 대전문화관광 해설사회가 첫 번째 헌화식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면서 2009년에 우리 중국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10여 년 동안 단재 선생님 헌화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탄신제라는 이름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곳에서 대전시 70년 또 대전광역시 30년의 기념과 함께 작년에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재 선생님 탄신제를 진행을 했고요. 서대전 시민공원에 새로운 단재 선생님의 동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시민공원에 가시면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단재 선생님의 새로운 동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